은평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며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도 모르는 규정으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창구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천구가 교통안전지킴이 등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며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은평구 불광동에 4층짜리 건물을 지어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현주 씨. 이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건물로 이전한 뒤 2번이나 증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나 부정수급에 준하는 최하위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4층 규모의 어린이집은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억대의 비용을 들여 스프링클러 공사를 다시 하거나 어린이집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원 이름 옆에 D등급이 생길 거예요. 저희 스프링클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4층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안 만든다면 저희는 정원수가 많이 줄게 될 거고.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어떻게 어린이집 인가가 났을까? 해당 어린이집의 연면적은 309.63제곱미터, 소방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법은 4층 이상인 어린이집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소방당국과 인가를 내준 관할구청은 어린이집 비상재해 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양쪽 소방시설법 이런 걸 그거하고 이제 영유아 보육법하고 이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인가가 가는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법을 준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재해 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참고했던 보육사업 안내서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어린이집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는 이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가 2, 3층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20년도에는 없어요. 그 부분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평가 때마다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어린이집 측은 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기 전 관련 기관이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내했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창구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인구 감소로 재정 자립도가 약해지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 타 지역 주민에게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유명 인사의 기부 사례를 알리며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도민회 등 출향 단체를 동원해서 서포터즈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이라든가 이을용, 최용수 감독 등 유명인들을 좀 기부에 참여해갖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글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그런데. 아니요, 처음 들었어. 기부하고 뭐 받는 것도 있고 하면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일각에서는 홍보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이 나서서 모금을 기획해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민간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의 제재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로지 정부의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다 민간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유치를 해주고 많이 유치하면 많이 유치할수록 민간에 돌아가는 포션이 크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를 하고 고향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열린 생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8명을 모집합니다. 사업 분야는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사 등 19개 직종인데요.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에 있는 구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재산이 4억 6,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일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선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폭염 종합대책 추진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인데요. 폭염특보 시 복지관과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188곳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는 그늘막 84곳이 운영됩니다. 기온이 최고조로 오르는 낮 시간대에는 주요 간선도로 6개 노선에 살수차도 운행됩니다. 버스 정류장 9곳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스마트 쉼터로 운영되는데요. 이 외에도 은평구는 공사 현장에 대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을 권고하고 홀몸 노인과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은평구 신사동에서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1분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경인여대 교수 겸 공정주택포럼의 서진영 공동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집값 낙폭 둔화, 반등 기사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 소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게 되면 이제 대외 글로벌 경제 위기나 고금리 정책들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일부 지역이 한국의 경우에도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들이 핵심 지역으로 몰리면서 강남 3구나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이 일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좀 확실히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늘고 있고 2030의 매수세가 조금씩 눈에 띄는데요. 매수 심리 회복을 이끌고 있는 요소는 뭘까요? 지금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결국은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 은평에 있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79대 1로 마감됐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침체돼 있던 분양시장 역시 좀 온기가 도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공급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그래도 청약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이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신규 분양 시장 중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입지 여건이 양호하거나 이 기존 아파트와의 이 가격 차이가 많은 곳,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도 청약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요자들은 현재 집값이 주춤하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지금이 집을 살 타이밍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내 집 마련 전략들을 구축할 때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축적한 사람들과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로 나누어서 이 대응 수위를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 자금 여력이 있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이 내 집 마련을 재테크 수단보다는 이 주거 개념이나 이용 중심으로 가져가서 내 집 마련을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마련하는 것이 바른 전략으로 보여지고, 이 자기 자금 사정 여력이 좀 부족한 수요자들은 이 공공택지 분양을 통해서 이 저가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내 집 마련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며 건강리더 160명을 양성합니다. 건강도시학교는 걷기와 스트레칭, 영양상담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리더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해누리타운 아트홀과 건강힐링문화관에서 상하반기 연 2회 개강하고 4기수로 나눠 기수별 40명씩 모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상반기 건강도시학교는 다음 달에 1기와 2기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주 1회씩 모두 4회차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수료자는 관내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며 걷기 자세와 야외 운동기구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마을 리더로 활동하게 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양천구는 오는 26일까지 상반기 건강도시학교 수강생 8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수강을 원하는 구민은 양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청년식당이 결식아동을 위한 꿈나무 메뉴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청년식당은 요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은평구가 응암동에 마련한 집합 형태의 식당으로 현재 가게가 3개 입점해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꿈나무 메뉴는 함박라이스와 순살치킨, 월남쌈 도시락 등입니다. 음식 가격은 아동급식 지원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책정됐으며 이용 아동은 점포에서 꿈나무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